네, 플라밍고 발표를 맡은 임형빈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과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멀티모달 머신러닝 연구에서 소수의 주석이 달린 예제만으로 새로운 작업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강력한 사전 학습된 비전 전용 그리고 언어 전용 모델을 연결을 하고 임의로 섞인 시각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미지나 비디오를 입력으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구조적 혁신을 가져온 플라밍고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플라밍고 모델은 텍스트와 임의로 섞인 대규모 멀티모달 웹 코퍼스 데이터로 훈련될 수 있고, 이는 모델이 맥락에 맞는 퓨샷 학습 기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플라밍고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캡셔닝, 클로즈 엔디드 태스크에 모두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아래 사진을 보면은 모델이 퓨샷 러닝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인데, 모델이 사진과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트로덕션인데, 우선 머신러닝 분야에서 적은 인스트럭션을 주고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비전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비전 분야에서는 우선 많은 양의 지도학습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시키고 기호에 맞는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많은 어노테이티드 데이터, 즉 주석 처리가 된 데이터가 필요로 했고, 이러한 데이터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또한 잘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자원 소모적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많은 태스크에 제로사 성능이 발전되어 왔지만 이미지와 텍스트의 단순 유사도 점수 계산만으로는 분류 같은 어떤 제한된 태스크에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 생성 기능이 부족해서 앞서 말한 오픈 엔디드 태스크, 플라밍고와 강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에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단순히 몇 가지 입력 출력 예시, 즉 퓨샷 프롬프트로 다양한 오픈 엔디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플라밍고는 모델의 몇 가지 작업 예시가 프롬프트로 제공되고 질의 입력, 즉 쿼리 입력과 함께 모델이 이를 기반으로 예측된 출력을 생성하는 퓨샷 학습에 뛰어난 퓨샷 학습에 뛰어난 최근의 LM을 활용합니다. 플라밍고에 이를 대입해서 이미지와 비디오 이해 작업이 시각적 입력을 조건으로 한 텍스트 예측 문제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라밍고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와 섞인 텍스트 토큰의 시퀀스를 받아들이고 텍스트를 출력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으로 조건화된 오토 리그레시브한 텍스트 생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플라밍고의 모델 파이프라인이고 자세한 사항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비전 인코더 부분인데요. 사전 학습된 비전 모델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비전 모델로 시각적 장면을 인지하고 랭귀지 모델로 기본적인 텍스트 추론을 수행합니다. 또 플라밍고는 특징적인 게 이 퍼시버 베이스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다양한 비주얼 인풋이 들어와도 고정된 작은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해서 대체할 수 있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나 비디오 또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펄시버 리샘플러 이 부분인데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밍고 모델은 기계 학습 목적을 위해서 주석이 달린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웹에서 가져온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로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컨트리뷰션으로는 플라밍고는 소수의 퓨샷 러닝 예시만으로 캡셔닝, 시각적 대화, 시각적 질문 응답 등의 다양한 멀티모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러한 구조적 혁신
혁신 덕분에 플라밍고 모델은 시각적 데이터와 텍스트가 임의로 섞인 입력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방형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반복해서 말하는데 플라밍고는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가 섞인 입력을 받아서 자유 형식의 텍스트를 출력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펄시버 리샘플러는 비전 인코더로부터 시공간적인 피처를 입력받아서 고정된 수의 비전 토큰을 출력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왼쪽 부분인데요. 이 토큰들은 그 다음으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 레이어 사이에서 이 학습 가능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 사용되어서 학습되고 고정된 이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 전에 이 크로스 어텐션을 해서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다음 토큰 예측 시에 시각적인 피처를 통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델 수식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YL이 인풋 텍스트에 대한 L번째 언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YL 부등호 그리고 XL 부등호는 이전의 언어 비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전의 시각적 언어적 토큰들로부터 다음의 언어 토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시각적 처리와 펄시버 리샘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전 인코더로는 사전 학습된 레즈넷을 사용했고 이미지와 텍스트상 데이터셋에서 컨트래시브한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되었습니다. 그리고 펄시버 리샘플러는 비전 인코더랑 랭귀지 모델 사이에 있고 가변적인 수의 토큰을 비전 인코더로부터 받아가지고 64개의 고정된 크기의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전 텍스트의 크로스 어텐션의 계산 복잡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네, 텍스트 생성 부분인데 텍스트 생성은 펄시버 리샘플러가 생성한 시각적 표현을 조건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네, 사전 학습된 고정된 텍스트 전용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 블록과 펄시버 리샘플러의 시각적 출력에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스크래치로 훈련을 시키는 블록을 번갈아서 배치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레이어가 방금 설명과 같습니다. 이 레이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 학습된 언어 블록 모델을 고정을 하고 이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블록을 스크래치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매트릭 중 하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팅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텐션 댄스 레이어 출력에다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씌운 인자값을 곱해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 앞단에 더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의 출력과 일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출력의 아웃풋 값 차원과 일치를 시켜서 훈련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랭귀지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모델 사이즈를 여러 개로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총 3가지 크기인데 1.4빌리언, 7빌리언, 70빌리언으로 친칠라 모델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크로스 어텐션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특정 텍스트 토큰에서 이 모델이 이전의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이 혼합된 시퀀스에서 그 텍스트 바로 앞에 나타난 이미지의 시각적 토큰에 어텐션을 하기 때문에 어텐션을 하고 또 랭귀지 모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전 이미지에 대한 정보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즉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랭귀지 모델의 셀프 어텐션으로 이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일 이미지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은 모델이 어떤 수의 비전 인풋이 들어와도 원활하게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셋에 대한 특징인데
아까 웹 코퍼스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멀티모달 매시브 웹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개수는 4,300만 개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3억 1,200만 개의 LTIP 데이터 그리고 VTP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개수는 3억 1,200만, 2,700만 각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데이터셋마다 다르게 했다는 매트릭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왼쪽 부분에서 DM이 데이터를 나타내고 람다 M이 각 데이터셋별 파라미터인데 데이터셋별로 다른 람다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 고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GPT-3처럼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 텍스트의 구조로 퓨샷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인 콘텍스트 러닝 성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실험 부분인데 왼쪽은 실험에 앞서서 GPT와 같이 퓨샷 러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 퓨샷 러닝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표 두 개인데요. 왼쪽 표에서 X축은 그 성능 측정에 사용하는 벤치마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축은 플라밍고 모델들과 소타 모델들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한 글씨가 소타 모델, 성능이 제일 높은 모델인데 대부분 이 플라밍고 세 가지 모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인데 플라밍고 80빌리언 모델이랑 소타 모델의 벤치마크 성능 비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이 샷 개수별 성능 비교인데 좀 재미있는 게 샷을 늘릴수록 32개 안에서 샷을 늘릴수록 성능이 이 플라밍고 그 모델들마다 다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샷 개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크기가 큰 모델일수록 이 샷을 늘릴수록 성능 변화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인 튜닝 성능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32샷이 기본 모델이고 그 밑에 파인 튜닝 된 게 플라밍고 파인 튜닝 된 성능인데 파인 튜닝 시에 성능이 다소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도 저자들이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자들이 좀 그 성능 혁신을 가져온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약간 변인 통제 실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변화가 가능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고정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 측정을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데이터셋 이 저자들이 구축한 데이터셋과 아닌 데이터셋을 비교했을 때 다양한 훈련 데이터가 필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를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성능 하락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아까 사용을 했던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팅이 없으면 성능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저자들이 도입을 했는데 이거 안 쓰고 그냥 바닐라 크로스 어텐션을 썼으면 컴퓨팅도 늘어나고 성능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성능이랑 퍼포먼스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도 봤는데 최대한 많은 게이티드 어텐션 댄스를 그 크로스 어텐션 댄스를 추가하면은 좋긴 한데 자원에 맞게 그 모든 레이어에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 9빌리언 모델에서는 4개 랭귀지 모델 블록마다 1개의 그 크로스 어텐션 댄스 블록을 추가했고 80빌리언 모델에는 7개 레이어마다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 인코더에 대해서는 레즈넷 기반의 저자들이 사용한 인코더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스크래치로 학습하는 것보다 그냥 프리즈하고 사용한 것이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도 해봤는데 성능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냥 사전 훈련된 내용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플라밍고에 대한 특징이었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